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무급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직무급제가 뭐 아시겠지만 이 급여 관련된 그 이슈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니어 직원의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이 직무급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니어 직원의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단편으로서 시니어 직원 스스로의 어떤 그 원인, 특히 시니어 직원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경험이 많이 쌓은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나이가 많은 고령자가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직접자나 관리자로 이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승진을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니어 직원의 어떤 문제에서 다양한 또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 직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도전적으로 자기 역량에 맞는 역할을 제안을 하거나 찾아 나서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시니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에 맞는 역할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거기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시니어 직원 스스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시니어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있는 직장이라 그러면 이제 시니어 직원들이 상당히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전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시니어 직원이기 때문에 시니어 직원들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니어 직원들의 이제 그런 현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계속 축소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스로 시니어 직원이 되지 않겠다면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기대되는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그런 걸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직책자나 관리자가 되면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을 갈구는 역할만 해내는, 그래서 잘 갈구어 가지고 윗사람 눈에 그럴듯한 그런 아웃품을 만들어내면 아주 이제 그 유능한 그런 관리자로, 직책자로 인정을 받는, 평가를 받는 이런 소위 말하면 삼류 조직, 관료화된 조직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조직의 전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이제 촉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직무급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무급제라는 게 이제 단순히 직무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자.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다양한 어떤 조직 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낮고 신임 직원이라고 해서 급여가 낮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연봉이 되게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직무급제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니어 직원의 문제와 딱 이제 연결이 되죠. 시니어 직원의 문제라는 것이 조직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호봉이 높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 그 시니어 직원의 그렇게 행태 자체가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나쁠 수도 있지만 조직이 이제 정해진 어떤 그런 급여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뭐 시내 직원들이 그런 그 임금을 많이 이제 차지하면 밑에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될 급여가 적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만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지는 그런 직장들의 면면을 보면 고용이 안정돼 있고 높은 급여와 어떤 좋은 복지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의 보통의 어떤 기본 속성이 호봉제를 가지고 있고 당장은 젊었을 때는 좀 급여나 이런 게 적지만 오래만 다니면 상당히 그런 조건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상이 되는 그런 직장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의 속성을 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높은 경쟁률로 그 조직에, 그 직장에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그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있는 그런 직장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선호했던 혹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평가받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 뭐 나쁘게 보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는 똑같이 이제 낙하산 사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면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 뭐 낙하산 사장이라는 개념의 그런 직장이라고 하면 뭐 통상적으로 그런 시니어 직원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하산 사장이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만 보면 그거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급제라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제 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임금 구조 시스템은 이제 호봉제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고 이제 연봉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때는 연봉제가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그와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좀 그 이슈화가 되지 않는, 아니면 뭐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연봉화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은 이제 연봉제가 그렇게 많이 이슈화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일부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 성과 연봉제라고 하는 차등 보상 시스템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 연봉제의 배경도 사실은 이 직무급제와 비슷합니다. 소위 말하면 무임승차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는 문제 때문에 호봉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가 높은 직원과 성과가 낮은 직원을 차별을 좀 해서 연봉을 하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그 적용된 같은 경우에도 노조원이 아닌 자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직책자나 관리자들만 대상으로 연봉제를 합니다. 근데 관리자나 이제 직책자 중심으로 이제 연봉제를 하면 당연히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직책자와 비직책자 간에 이제 이 급여 차이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호봉제 중심이었으면 직책자든 비직책자든 호봉 차이로 이제 크게 많이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 호봉 차이와 함께 직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또 갭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과 연봉제의 어떤 그런 도입 취지에 충분히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변화된,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그 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니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직무급제가 나왔습니다. 그 직무급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직책자만이 아니라 비직책자 대상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서 차등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여러 그 직무 중에서 앞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중요한 직무와 중요하지 않은 직무를 나누어서 뭐 이제 임금을 차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역시나 부임 승사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호봉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이제 동전의 두 면이 이제 항상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면을 이제 이렇게 들춰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이 조직마다 그 임금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정년이 연장이 되고 또 평생 고용 비슷하게 계속 고용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비단 뭐 국민연금 문제나 의료보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기에 이 사회 국민이 이제 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고용 기간이 계속 이제 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만드는 게 좋죠. 직원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선호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 문제로 대표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하나가 이제 전직 지원 의무화 제가 이제 몇 시간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고용을 계속 연장만 하고 그걸 부담만 하면 임금비 부담은 어떡하냐 생산성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직은 생존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고용은 계속하되 임금비는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조화라는 뭐 중용이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보완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임금 피크라는 개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을 하되 기존에 받던 호봉을 전부 다 인정을 해서 돈을 주면 너무 기업의 부담이 많으니까 임금 수준을 낮추자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 제도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도 좀 쉽게 하게 해주자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런 직무급제도 제시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직무급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뭐 서양에서 그냥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서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퇴출되고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는 그런 구조라면 아주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면 굳이 뭐 이런 직무급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경영자로서 한국에서 이런 직무급제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럼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그냥 생산성에 따라서 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러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직무급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대정요법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성과연봉제처럼 도입을 하되 효과는 나오지 않고 혹은 왜곡되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되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직무급제의 가장 기준을 우리가 보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자 이게 있을 수가 있고 둘째는 돈 버는 일을 하자 뭐 좀 고상한 말을 하면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주자고 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위에 사장이 원하는 혹은 사장이 요구하는 혹은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뭐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기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사 합의를 하거나 혹은 뭐 이런 직무 분석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돈을 좀 더 줘야 돼라고 이제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종류들은 쭉 유형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무에 누가 배치를 하느냐, 누가 배치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적성에 맞는가, 그 배치되는 게 적성에 맞는가가 문제죠. 또 하나는 성과 측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배치를 했는데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혹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배치를 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생활에서도 만약 이랬으면 라는 가정이 사실은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것들에 대한 성과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그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연 그 직원이 담당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뭐 혹은 나태해서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낮을 경우에. 반대로 성과가 아주 높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직원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서 혹은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운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성과는 과거 2년, 3년, 5년간의 누적된 그 어떤 그 요인으로 오늘의 성과가 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오늘 내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해서 성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역량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급여가 낮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사람이 적성에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대단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막 이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면 직무가 단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을 그런 거냐. 그것도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허드렛 일을 하는 걸로 평가받는 그 일을 받아서 옆에 있는 동료보다 50%나 작은 50%밖에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보면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뭐 외국에 MBA 뭐 학위가 있다고 했어 혹은 뭐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나보다 2배나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결론적으로 그 중요한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 배치되는 또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이를 매트릭스를 쭉 연결해서 보면 그 올바른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존속이 되면 결국은 직무급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사회적인 비용 혹은 조직 내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비용만 초래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직무급제는 불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급제가 개념적으로는 가장 아이디어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이디어한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각 조직마다 내 외부의 어떤 상황을 잘 대응해 나가면서 분석하면서 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사회에서 직무급제가 하나의 문제 해결 혹은 개선의 트리거,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뭐 다양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어떤 적절한 방안 뭐 이런 시도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흔히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과 저해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급제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누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과를 저해하는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조직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급제가
직무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라는 것들이 아무리 잘 구성이 되어 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잘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성과 저해자가 개입이 되면 그런 어떤 직무의 어떤 그런 뭐 사전적인 평가나 판단들은 전혀 무의미하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이제 성과 저해자가 사실은 사장입니다. 그리고 임원이고 부서장이고 뭐 팀장들이죠. 그런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성과를 저해할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성과를 저해하는 순간 위에 관리자로부터 다른 어떤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죠. 결국은 성과 저해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관리자, 그리고 그 역할이 지위가 더 높을수록 더 큰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성과를 더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물론 유사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원인들을 밝히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어떤 인생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인으로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행동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물론 이제 다른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해결되고 난 뒤에 직무급제를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시니어 직원의 문제와 직무급제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비춰 말씀드리면 지금도 시니어 직원의 문제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키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오래 누적이 되면 그런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정말 역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니어 직원이 스스로 자기 나름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장하고 건의하고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니어 직원의 문제의 어떤 뭐 여러 원인 중에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직무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급제를 통해서 그게 잘못 운영이 되면 나한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호불호에 따라서 조직의 이익과 무관하게, 역량과 무관하게, 소위 말하면 돈 잘 벌 수 있는 고급 직무와 돈 못 버는 아주 안 좋은 직무를 사전적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말 잘 듣는 그런 직원들을 돈 많이 받는 그런 부서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이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시니어 직원 문제로 결국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더 오래 이제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 직원의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이 더 빨리 시작이 되는 거죠. 실무자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직원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결국 조직의 지속 성장에도 더 악영향이 되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조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조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직무급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시니어 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고, 시니어 직원 문제를 더 고착화하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조직마다 현명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